안녕하세요. 대치동 자원장 시즌5 최신 교육정보 2월 4주차 시작합니다. 자, 고입정보부터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Q&A랑 그 최신 교육정보 매주 보내드린다고 했죠. 매주 정리 열심히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그냥 보고만 계셔도 어머니는 그냥 입시 전문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입정보에선 국제중 지위유지 하나고 전편입에 대한 기사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2월 17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대원 영웅 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이단 패소 서울교육청 항소 방침 밝혀. 자, 국제중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초등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기사는 가져왔어요. 국제중이 이제 특성화 중학교로서 국제중이 총 5개가 있습니다. 대원, 영훈, 이게 서울에 있고요. 청심 경기도에 있고, 부산, 그리고 선인, 이렇게 국제중 5개가 있고요. 이 국제중들의 특징이 뭐죠? 높은 특목고, 특목자사고 합격률이 있습니다. 얘네도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커리큘럼이 되게 특이성이 있죠. 하지만, 이제 등록금이 좀 높아요. 그 등록금이 높고,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다고 해서 정말 잘해주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 이런 학교들 다니면 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교복도 막 되게 멋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달라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옥석을 좀 가려서 이제 국제중 같은 경우는 그 추천을 드리거나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제가 대치동에서 컨설팅해서 말씀드릴 때 기준으로는 최종 목표, 대입 목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뭐 유학을 목표로 한다거나 요런 게 아니면 요즘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왜냐면 실제로 국제중 아이들이 특목자 사고를 입학은 잘하지만 들어가서 성적이 탁월하게 나오는 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막 대원국제중 나왔다고 대원하고 탑을 먹는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원국제중 애들은 대원에서 탑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대원외고도 알고 대원국제중 아이들도 알고 대원국제중 선생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 준비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더 자본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뭘 많이 생각하죠? 국제학교를 좀 많이 생각하죠. 국제학교 대신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가 진짜 엄청 후덜덜하죠. 뭐 5, 6천 막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자본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막 진짜 얘가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어서 국제중 가고 뭐 국제고 가고 또는 막 유학 테크트리 타고 가 뭐 이러면은 국제중이 되게 좋은 곳일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인데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특목자 사고도 지금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좀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4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하나고 2022 1학기 전편의쌤 모집 2학년 총 7명. 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7명이나 뽑는데요. 하나고가 이 입시 명문 서울대도 진짜 많이 보내고 되게 좋은 학교인데 자, 산호가 어떤 학교죠? 서울에 있는 유일한 전국 단위 자사고. 자, 전교생이 기숙사는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강추. 자, 지금 고등학교 생활이 힘드신 그 분들은 강추. 자, 기숙사 가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활동들이랑 공부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일반 전형으로 남자 7명, 여자 2명을 뽑고요. 사회통합 전형으로 남자 1명을 뽑습니다. 그 전형에 따라 뽑는 인원이 다르다는 거, 성별에 따라서 충원하는 인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해당 학교, 자,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제 기사 지난주 거 보시면 딱 느낌 오시겠지만 수시형 학교입니다. 학교 커리큘럼 되게 특이성이 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대 올해 수시 최초예요. 최종은 아니고요. 41명. 그리고 정시는 1명. 수시에 완전 몰빵이죠. 수시로 이미 잘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하나고 출신들은 그렇게 재수생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보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수시로 가고 갑니다. 다양한 활동에 목마른 8박민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데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친구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내가 기존에 받았던 내신과 하나고 가서 받을 내신을 통합했을 때 그 상위권 학교, 내가 목표로 한 학교에 더 쉽게 갈 수 있을지 아닐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대입 정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업의대 합격, 학종 자소서 폐지, 탐구, 이과 추월 3가지
종류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2월 21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2 수시 직어국 9개교 의대 합격자, 현대정고, 학성고 6명 최고, 양산고까지 해서 톱3. 자, 이 기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직어국. 지방거점 국립대입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방거점 국립대. 요런 거 제가 설명 반드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대 고교별 합격자를 볼까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탑 의대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지방 거점 국립대에 있는 의대요. 자, 학성고. 울산에 있는 학성고가 합격자 6명으로 제일 많고, 현대청운고, 그리고 경까지 해서 탑 2죠. 경구고, 양산고, 여기 5명, 그리고 대구 경신고, 대구의 명문이죠. 그리고 남성고, 덕문여고, 순천 매산고, 이리고, 전북 이리고죠. 전주고, 전주근영여고, 전주신흥고, 전주한일고, 해운대고. 이래가지고 4명까지 해서 지방거점 국립대 보낸 순서로 지금 나열이 돼 있습니다. 유명한 학교들 지금 다 나왔어요. 자, 지방거점 국립의대 수도권 비수도권 합격자를 좀 현황을 보면, 자,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비수도권. 근데 이 기사를 제가 왜 가져왔을까요? 지방거점 국립대는 서울 애들이 점령하지 않는다는 걸 데이터로 명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비수도권에서 비중을 보면은 77.8%를 입학시켰어요. 지방거점 국립대가 서울 애들은 8.1%밖에 안 돼요. 지방거점 국립대가 이건 수시 전형에 한정된 겁니다. 물론 정시에서는 서울 애들 비중이, 경기권 애들이랑 서울 애들 비중이 확 늘어요. 훨씬 많습니다. 수시에서는. 이건 엄청난 이점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방권은 강세가 있다는 게 되게 명확히 보여지고요. 물론 작년 데이터는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일단 지방권 강세가 수시에서는 굉장히 명확하죠. 지역 인재 선발 전형 의무화. 요게 뭐죠? 의대, 지방거점 국립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40%의 학생을 지역 인재 선발 전형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 지역 내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출신에서 뽑아야 됩니다. 요건이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전형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지역 인재들을 뽑는 걸로 쿼터를 딱 정해놨어요. 서울 애들 아무리 잘해도 못 들어와. 이 인원 이상은 이렇게 그 배려를 쳐드린 거예요. 이거는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점을 분명히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됩니다. 가실 수 있어요. 의대 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인데 올해 벌써 이게 영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부의 입김이 확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의대는 제외입니다. 수의대는 제외고, 강원, 제주, 의치, 한약 같은 경우는 20%까지만 이제 이 쿼터, 지역 인재 선발 전형 쿼터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미래 의대를 가고 싶은 서울, 경기, 수도권 이해 지역 학생 여러분은 요거 잘 기억하시고,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 거점 국립 의대가 뭐가 있는지 보고 요거 내가 수시 전형을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 인재 가자. 자, 두 번째 다음 기사입니다. 2월 20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형 고2부터 학종 자소서 폐지됩니다. 자, 이건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대학 신입생 10% 이상 사회적 배려 선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바뀐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소서는 이제 진짜 폐지돼서 학생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외적으로 비교과 활동이나 외적으로 보던 것들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약간 공부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내신 성적, 뭐 진짜 학생부 메인 이런 거 중심으로 막 간소화돼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의 비중, 그러니까 대학 선발할 때 그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둘 다 뭐가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소서가 날아가는 순간 학생부 자체, 그리고 그 학생부 내에 있는 내신 성적과 세부 특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면접 전형이 있다면 면접의 파워도 더 세실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더 파악하는 질문을 되게 명확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점과 가점을 더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겁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인 저소득층 장애인들은 10% 의무 선발을 박았습니다. 자, 대학교 수시에서 보면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전형과 구분이 되죠. 사회통합 전형 안에는 두 가지 전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균형 선발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게 용어들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 밑에 보신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런 분들이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 해당 대상이 되는 거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뭐죠? 아까 이제 의대, 지거구 의대 뭐 이런 거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몇 퍼센트 이상 뽑겠다, 몇 명을 뽑겠다, 이런 걸 정해놓은 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있으면 이 전형에 우리 아이가 해당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거의 99% 확률로 그 전형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형에 해당되는지를 좀 미리 생각하고 도전하신 거, 아까 제가 의대를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점점 더 자소서는 진짜 자소서 컨설팅 빠이한 거는 자소서 컨설팅 이제 받으실 필요 없다는 거, 쓸데없는 돈 안 날리셔도 돼요. 내신과 수능 시대로 더 가는 겁니다. 이제 진짜 문제 풀고 그 성적을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객관화시킨 지표로 보여주는 걸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좀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비교과 활동들이 막 늘어나면서 막 그런 자소서, 막 추천서, 면접 이런 걸 어떻게 보든 뒤집거나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이제는 없어져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력을 쌓아 가셔야 됩니다. 자, 2월 21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2 수능탐구 이과 첫 추월, 2005 선택형 수능 이래 최초. 자, 기사 보면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수능에서 탐구 영역이 있잖아요. 탐구가 뭐죠? 국어, 영어, 수학하고 탐구 영역에서 사회 탐구, 과학 탐구가 있습니다. 이과 애들은 과학 탐구를 하고 문과 애들은 사회 탐구를 선택하겠죠. 과학 탐구 안에는 그 물리, 물화, 생지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고, 뭐 문과 선택 그 사회탐구 과목 안에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두 개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자, 2005년도 선택형 수능 이후에 지금 거의 최초로 이과가 문과를 추월했어요. 문과 과탐 선택을 한 친구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진짜 문과 시대가 이제 정말 확실히 끝났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재밌는 데이터라서 이제 수능 분석 내용들은 좀 알아두면 이 트렌드,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가 대입을 나중에 볼 때도 그게 그 트렌드에 따라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트렌드를 좀 미리 읽고 선택을 그 앞단에 해야 되겠죠. 특히 선행을 준비하시는 초중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요거 관심 가지시면서 아이가 필요한 어떤 선택 고민을 가질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기사를 약간 크게 보면 저희가 2022 수능 수학 영역 응시자 중 탐구 영역 응시자 수 비율로 해보면 과학 탐구가 47.9%예요. 그래서 사회 탐구를 선택한 46.8%보다 더 많아서 역전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해를 보면은 2021년도에는 46%였어요. 그 전에는 45.3%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증가되는 게 보이죠. 과탐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표 한번 보면은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2005년에서 2013년, 결국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표 데이터를 다 끌어서 보는 거예요. 끌어서 보면 이거 종로학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라고 하는데, 다 끌어서 보면 2005년에서 2014년 먼저 볼 거예요. 재미로 과탐 같은 경우는 34.3%가 선택했어요. 지금 거의 50% 육박하는 거 보면은 되게 그 차이가 되게 큰 거죠. 엄청 많이 는 거죠, 지금. 34% 정도였었는데 36, 35, 34에서 비슷했어요. 33, 34에서 2011년 수능까지는 그 비슷한 비율로 선택을 했었는데 2012 수능부터 37%로 확 뜁니다. 그 다음에 40%로 또 뛰어요. 이게 이과로 명확히 이과의 학생들이 더 이동하는 시기가 2012 수능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4년에는 41, 2015년에는 41, 42, 46, 47 이래가지고 지금 2016에서 2017도 40에서 46으로 4%포인트가 확 뛰었죠. 많이 뛴 거예요. 47, 47. 이래서 이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 이런 수능을 보면서도 저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수학 유형별 응시 현황 비율 보는 김에 수학도 데이터가 여기 표가 나와 있어가지고 같이 보면은 2022 수능과 2021 수능이 통합형 수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수능에 차이가 있는데 2021 수능에서 수학 선택은 수학 가형이었어요. 가형이 34.3%의 학생이었어요. 이과 비중인 거죠. 34.3%가. 그런데 2022 수능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우리가 이과 학생들이 선택한다고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두 비중을 합하면 34에서 이 두 비중을 합하면 거의 47%, 48% 정도 되죠. 48%까지 확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 거의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계속 이과로 계속 이동 중인 거예요. 이과 선택을 하려고 하고 아마 문과 학생이어도 이과 과목에 대한 선택을 이제는 하는 걸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재수생들 중심으로 물어보면 자 이과에서 뭐 내가 문과 그 수학을 확률 통계를 했었는데 이과 수학으로 바꿀래 했을 때 바꾼다는 비중이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이과생 정시 교차 지원 증가인 지속이 예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 최신 교육 기사에서 제가 되게 세게 강조점을 드렸죠. 지금 교차 지원에서 완전 그냥 상위권 학교들 문과 그냥 전멸하고 앉았어요, 지금. 문과생도 이러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학습하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왜냐면 최고 표점, 최고 표준 점수라고 말씀드렸죠. 최고 표준 점수가 뭐죠?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100점을 받았어. 근데 표준 점수라는 걸 변환했을 때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보다 확률 통계를 선택한 친구가 점수가 더 낮아. 4점인가 3점인가 그랬죠. 3점이 진짜 큰 겁니다. 한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 학교 두세 개 레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100점 맞았는데 학교 레벨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밀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최상위권이 아니야. 우리 아이가 지금 최상위권이 아니고 선행할 때 그 학년이 더 낮은 친구인데 완전 최상위권이 아닌데 미적분 기하를 지금 수상화도 똑바로 못하는데 하는 거 정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리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상위권 이하 학생은 완전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에는 수상화 수원수도 잘 다져서 공통 영역에서 내가 명확한 점수를 따게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 문과생이 이제 미적분 기하 둘 다 최고 표점이 똑같아요. 다행히도 둘 다 만점 받으면 표준 점수로 변환했을 때 똑같다는 얘기죠. 즉, 내가 미적분이 맞는지 기하가 맞는지 고려해서 더 좋은 점수를 내가 맞을 수 있는 과목을 고르는 것도 현명합니다. 기하가 특히 상대적으로 좀 쉬워졌기 때문에 선택해 봄직하죠. 왜냐면 확률 통계가 생각보다 명확히 100점을 맞는 게 경우의 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요 생각들은 이제 올해도 계속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고려를 할 거예요. 어머니들도 이제 선행을 준비시킬 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아닐지, 어떤 학원을 보낼지, 무슨 과정을 선택할지, 요 고민은 이런 기사가 바뀌고 미래 트렌드가 바뀌는 걸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의 수준도 감안해서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최신 교육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주 당연히 또 나갑니다. 바로 나가니까 자, 궁금하신 질문들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만과 홍콩너를 위한 대치동 장원장 시즌5 오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화이팅!